일단 오일 파스텔에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많이들 시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브랜드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까렌다시 네오 파스텔 96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저렴한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제품인 문교 갤러리 오일 파스텔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트로는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낯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같은 문교 제품이에요. 근데 이 갤러리 오일 파스텔은 소프트이고 제가 낯색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일반 오일 파스텔로 색깔이 좀 다르고 질감도 좀 달라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얘는 예전에 사놓은 낯색인데 펜텔 제품이거든요. 얘는 특이하게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친구는 이거는 파버카스텔이라고 아마 색연필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신 브랜드일 거예요. 여기서도 올 파스텔이 나오는데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새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예전에 사용했던 이 시넬리의 몽땅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졸전 때 오일 파스텔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시넬리의 제품들입니다. 그때는 시넬리에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작기는 하지만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가 아마 많이들 이제 인터넷에 올 파스텔 검색하시면 나오는 브랜드들일 거고 얘네를 한번 질감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문교 올 파스텔부터 하나 사용을 해볼게요. 이 문교 올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라면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사용했던 게 72색인데 72색이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20색도 나왔다고 하니까 색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좀 입문자들을 위해서는 좀 가격이 저렴한 게 또 좋으니까 문교가 아마 가장 잘 맞지 않나 싶어요. 문교는 국내 제품이기는 하고 이제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걸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무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할 때 적절한 오일의 농도가 필요해서 이 농도를 가장 적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오일 파스텔 입문자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일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 색감에 연한 색상을 한번 올려보시면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운데 색상이 잘 섞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교 올 파스텔은 어느 정도 질감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적절하니까 올 파스텔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교 올 파스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까렌다시 네오 파스텔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까렌다시 네오 파스텔의 가장 큰 장점을 말을 해본다면 저는 이 얇은 두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일 파스텔이라는 게 오일이 많이 첨가가 돼 있어서 잘 부러지기 때문에 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문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2배 정도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쉽게
오일 파스텔의 어떤 질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얇은 굵기가 되었을 때 얇은 선을 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얇은 두께도 장점이기는 하지만 또 질감이랑 이 오일의 어느 정도 농도도 굉장히 잘 섞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스위스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교 올 파스텔보다는 훨씬 비싸긴 해요. 하지만 올 파스텔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제 올 파스텔 자체의 두께 때문에 좀 뭉툭한 표현이 자꾸 돼서 어려워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올 파스텔 질감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내가 진짜 올 파스텔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까렌다시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같은 문교 회사 제품인데요. 이 소프트 올 파스텔, 갤러리 올 파스텔과 좀 다르게 이 일반 오일 파스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 일반 오일 파스텔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반 오일 파스텔은 좀 크레파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편이고 좀 딱딱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세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오일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깔끔하게 그려지기보다는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거든요. 블렌딩을 해보면 지금 밝은 색으로 블렌딩을 해도 이렇게 벗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파스텔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일반 올 파스텔은 비추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들로 이 펜텔 제품은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많이 사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펜텔 제품도 이 일반 오일 파스텔과 마찬가지로 무른 정도를 넘어서 좀 소프트 파스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들도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려지는 느낌은 오일 파스텔에 가깝기는 한데 이제 막상 사용해 보시면 좀 오일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비추, 그다음에 요거 파워카스텔. 얘는 파워카스텔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보면 일반 문교 오일 파스텔이랑 비슷해요. 좀 일반 문교 오일 파스텔보단 조금 더 오일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닥이 보인다는 거는 블렌딩을 하기에 좋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도 비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넬리의 제품은 사실 이 올 파스텔 저희가 지금 써본 이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프랑스 제품인데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엄청 부드러운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질감이 오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엄청 비싸고 해서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얘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얘를 블렌딩을 해봤을 때 오일이 너무 많이 첨가가 돼 있어서 오히려 좀 벗겨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렌딩이라기보다 위에 그냥 얹어진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하는
거를 세트로 사용하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제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낫색 정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예쁜 색감을 내가 쓰는 오일 파스텔 위에 얹고 싶을 때 낱개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6가지 정도 브랜드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해본 결과 저의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브랜드는 까렌다시라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문자라면 또 가격이 저렴한 걸 찾는다면 저는 문교 소프트를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넬리에도 좋기는 하지만 낫색으로 구매를 해서 사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고 나머지 파버카스텔, 문교 일반 오일 파스텔, 펜텔 제품 이 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친 느낌의 드로잉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거친 느낌의 풍경이 좋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개를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리는 종류의 풍경 같은 경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이는 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드로잉의 경우에는 종이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약간의 이제 질감 차이와 어떤 표현되는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수채화나 이런 것처럼 그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다른 느낌을 준다던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제가 사용하는 위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가지 다 올 파스텔을 사용해도 웬만한 이제 종이에는 잘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종이 질감을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종이 이쪽, 이 파브리아노, 이 드로잉 북을 한번 질감을 만져보시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제가 설명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좀 더 오톨도톨하고 물론 이게 좀 더 두껍기는 하지만 종이 질감이 살짝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크로키 이거는 보시면 훨씬 매끈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조금 더 표면이 거친 종이를 사용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사이에 이 오톨도톨한 것들 때문에 끝의 표면이 살짝 거칠게 끝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좀 거친 느낌으로 그린 거기는 하지만 용도에 맞게 이제 이 종이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도 보시면 사이사이에 살짝 빈 느낌도 있고 살짝 거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거를 한번 보시면 질감이 훨씬 밀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끝부분 처리도 좀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대한 매끈한 종이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제 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약간 이런 드로잉 느낌의 그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친 또 느낌을 찾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종이를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종이 자체를 한번 만져보시고 또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끝부분을 한번 만져보고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게 이 접시예요. 올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내가 원래 사용했던 색깔이 뭔지 96색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시를 올 파스텔 옆에 이렇게 두고 내가 사용한 색깔들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다시 이 색깔을 찾을 때 이 통에서 찾으면 돼서 항상 이렇게 접시를 옆에 두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분들은 또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접시에 올려놓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좀 접시를 모아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평소에 이제 예쁜 통이나 이제 야외에서 그림 그릴 때는 이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사탕이 들었던 통인데 이런 통이나 아니면 이거는 제주도 흙으로 만든 접시였나?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 파스텔이 묻으니까 전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려야 될 색들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도 하고요. 또 이런 틴 케이스 같은 것도 좀 재미로 모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드 케이스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넣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거를 들고 야외를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티슈. 저는 잘 찢어지지 않는 이런 키친타올을 사용을 하는데 휴지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그림 그릴 때 항상 여기에 이제 닦아내고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썼던 이런 다른 색깔이 막 묻어 있어요. 이거를 항상 이제 여기다 닦아내고 그래야지 색깔이 갑자기 다른 색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항상 철저하게 구비를 해놓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파스텔 사용할 때 지우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 지우개로 사실 올 파스텔이 안 지워지는 건 맞아요. 제가 지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올 파스텔을 사용하시다 보면 손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묻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지금 여기 살짝 묻어 있어서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이런 손때 같은 게 묻어요. 올 파스텔에서 나온 이런 게 이제 이런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이렇게 손때의 경우에는 지워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 파스텔이 만약에 좀 진하게 그려졌다던가 여기 이런 것들은 또 잘 지우시면 지워질 것 같기는 한데 저 안 지워집니다. 올 파스텔이 직접적으로 그려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지워지는 게 맞지만 손에서 이렇게 묻은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묻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아마 잘 지워지실 거예요. 지우개도 아마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나 그런 것들보다 이 마스킹 테이프가 훨씬 종이를 뜯어낼 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은 필요한 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씩 필요한 게 이제 프리즈마. 저는 48색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유성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오일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채 색연필보다 훨씬 올 파스텔 위에 얹을 때 잘 얹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리가 돼 있진 않은데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게 가끔씩 이제 필요한 이유는 올 파스텔이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 들었을 때 얇게는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걸로 얇게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데 좀 더 쉽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작은 것들을 얇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 유성 색연필의 도움을 받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한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다 끝내고 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진짜 작은 부분들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색연필의 도움을 살짝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작게 표현이 가능한데 좀 더 깔끔하게 쉽게 하려면 이런 엄청 작은 점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성 색연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물 표현하거나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살짝살짝 터치로 제가 저 유리컵 부분에도 경계를 표현을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픽사티브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픽사티브가 사실은 이제 목탄이나 아니면 소프트 파스텔 같은 가루 날림이 있는 재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제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올 파스텔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올 파스텔이 애초에 오일리한 거고 잘 마르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픽사티브를 뿌렸을 때 그 위에 그러니까 한 겹을 더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 선명한 올 파스텔의 색감이 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픽사티브를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갖고는 있지만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픽사티브 사용을 하는 대신에 올 파스텔을 이렇게 붙여놓고 한 일주일 정도 말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합니다.